어서 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이제 제법 여름 같죠? 단팬님들, 절대 더위 피해 없이 건강하시고 늘 평온하시고 웃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사토시의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그럼 일본인 사연자 사토시의 기묘한 이야기,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야기는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낸 여사친 사키가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경험한 믿기 힘들지만 정말로 있었던 실화라며 해준 말인데요. 사키의 언니에겐 에리카라는 딸이 있는데요. 그 에리카는 7살 때 극도의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요. 당연히 학교에도 못 가고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발작을 일으키면서 울부짖었다네요. 그 무렵 사키 형부는 해외로 파견 근무 나간 상태였고요. 사키 언니 혼자서 에리카를 키웠는데 진짜 엄청 많이 힘들어했다고 그래요. 당연하겠죠. 그래서 사키는 가능한 한 시간만 나면 언니 집에 들르게 됐고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의사가 환경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에리카 상태가 좋아질지도 모른다고 했다는데요. 그 말에 사키 언니가 그때 살고 있는 도심지 맨션은 그대로 두고 마당에 있는 집을 빌려서 살까 한다면서 사키한테 같이 살지 않겠냐고 묻더래요. 사키도 언니 사정을 아니까 큰 고민 없이 언니의 계획을 실행에 옮겨보기로 했다는 거죠. 그 무렵 사키는 그 도내에 있는 본가에서 교회에 있는 직장까지 통근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키 언니는 그런 사키를 배려해서 사키 직장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 집을 빌렸고요. 그렇게 이사가 끝나고 안정이 드니까 말이죠. 병원 의사 말처럼 에리카가 조금씩 웃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키는 가끔이지만 전에는 아예 불가능했던 에리카와 대화도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그 집에서 살고부터 2개월 정도 지난 어느 날 에리카가 자기 방에서 벽을 향해 얘기하고 있는 걸 사키 언니가 발견했대요. 그래서 누구랑 얘기하고 있니 하고 물어보니까 유우코짱은 마미를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 방에 오면 안 된다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우코짱이 누구야 하고 물어보니까 친구야 하면서 막 킥킥킥 하고 기분 나쁜 소리로 웃다가는 우리 계획이 있지만 어떤 계획인지는 말하면 안 돼.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언니한테 그 얘기를 들었을 땐 사키도 등골이 오싹하더라는 거예요. 언니가 생각하고 있는 공상의 친구가 아니라 뭔가가 있다 싶은 느낌도 들고 어떤 말하기 힘든 불안 같은 게 느껴지더래요. 그리고 그 뒤에도 말이죠. 에리카는 변함없이 아니 거의 매일 유우코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래요. 그리고 그렇게 대화를 할 때면 맞아 우리 계획이 있어 이런 말을 하면서 그때도 굉장히 기분 나쁘게 킥킥킥 웃었고 말이죠. 애가 계속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뭔 일이 있긴 있는 것 같으니까 사키 언니는 에리카가 마당에서 놀고 있는 사이에 에리카 방에 작은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말이죠. 그 카메라와 연결된 모니터로 보니까요. 에리카는 방에 들어오자마자요. 혼자 벽을 보며 얘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에리카가 여전히 벽을 보면서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밤이 되면 계획을 실행하는 거다. 이런 말을 하니까 쉬, 마마가 듣고 있어. 에리카, 입 다물어. 이런 말이 들렸다는데요. 그건 분명 절대 에리카 목소리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목소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모니터는 노이즈가 생기면서 끊겨버렸고 그런데 그때 상황이 녹화도 녹음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사키는 직접 상황을 보거나 듣진 못했고요. 언니한테 이야기를 들었다는데 그때 들린 에리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목소리는 말이죠. 에리카의 친구라고 하기엔 너무 나이 든 목소리였고 목소리가 듣기 싫을 정도로 쉬어있는 상태더라는 거죠. 언니는 이런 말을 사키한테 울먹이는 목소리로 극도로 흥분한 상태죠. 그런 상태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 언니의 상태나 감정은 사키한테도 그대로 전달이 됐고요. 사키도 엄청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언니한테 오늘 밤 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절대로 둘 다 잠들면 안 된다고 자기도 안 자고 상황을 살피겠다고 그리고 자매가 서로 교대로 잠을 자기로 하고 그날 밤을 보내기로 했대요. 그날 밤 사키와 언니의 예상처럼 에리카 행동이 이상하더래요. 에리카는 몇 번이나 자기 엄마인 사키 언니 침실에 들러서는 말이죠. 방 안의 상황을 살피기라도 하는 듯 슬쩍 보고 나가고
또 슬쩍 보고 나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키 언니가 에리카한테 뭔 일이냐고 물으며 에리카는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는 알 수 없는 말을 하고는 자기 딸이지만 소름까지 생기는 그 기분 나쁜 킥킥킥 하는 웃음소리를 내면서 자기 방으로 돌아갔고요. 자정이 지나서 새벽 1시를 넘겼을 때 사키 언니는 급격하게 잠이 쏟아져서 꾸벅꾸벅 졸기 시작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언니가 졸기 시작한 걸 어찌 알았는지 말이죠. 그렇게 졸기 시작한 직후 에리카가 들어오더래요. 사키 언니는 그때 그 기척을 느끼고 잠이 깼는데요.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잠자는 척 누워 있었대요. 그러니까 에리카는 그렇게 잠든 척하는 사키 언니 침대 옆으로 오더니 마마, 아픈 건 잠깐 동안이니까 걱정 마. 낮고 얇게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로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에 사키 언니가 가늘게 눈을 떠서 에리카를 쳐다봤더니요. 에리카는 매우 기쁜 듯이 입가에 미소까지 지으면서 머리 위로 찍혀든 식칼을 사키 언니의 가슴 부근에 내려꽂으려 하고 있더래요. 그 모습을 보고 사키 언니는 사정없이 에리카를 밀쳐낸 뒤에 식칼을 뺏어 들고 큰 소리로 사키를 불렀고요. 사키는 그렇게 언니가 부르는 소리에 달려가 보니까요. 에리카는 바닥에 쓰러져서 울부짖고 있었고 사키 언니는 식칼을 든 채로 부들부들 떨고 있더래요. 사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엄청 놀랐다는데 그렇겠죠. 그게 보통 놀랄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바로 정신을 가다듬고는 바닥에 쓰러져서 흐느껴 오는 에리카를 끌어안으면서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한 거냐고, 이게 네가 말한 그 계획이냐고, 유고장이 시킨 거냐고 다그치듯이 물어봤대요. 그런데 그때 말이죠. 방구석에 에리카와 동년배로 보이는 소녀 같은 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키가 그 애를 가리키면서 제가 유우코냐고 그랬더니 에리카는 조용히 그렇다고, 제가 유우코짱이라고. 사키가 그 말에 유우코라는 아이의 그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요. 좀 전까지 소녀처럼 보이던 유우코라는 아이의 얼굴은 깊은 주름에 기미로 가득하더래요. 동화에 나오는 못된 마녀 있죠. 딱 그 얼굴처럼 보였다고 그래요. 사키는 화가 난 목소리로 에리카가 유우코라고 말하는 그 이상한 존재한테 소리쳤대요. 네가 왜 여기 있냐고,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얼른 저 세상으로 돌아가라고 말이죠. 여기 있으면 악마가 된다면서, 아빠도 엄마도 여기 없지 않냐고, 너 여기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그런데 사키 말이 자기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땐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와중에도 느껴지는 게 몸이 엄청 춥고 떨렸다고 그래요. 마치 한겨울에 벌거벗고 밖에 나간 것처럼요. 물론 이것도 왜 그런지 모르는 거고요. 어쨌든 사키가 그렇게 말하니까 말이죠. 그때 유우코라는 그 알 수 없는 존재의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엄청 무서운 형상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영화에 나오는 악마 같은 얼굴로 말이죠. 그리고 유우코라는 게 그렇게 변하니까 에리카가 외치더래요. 유우코, 악마가 되지 말라고. 상냥한 천사가 돼달라고. 사키는 그런 상황이 너무 무서우니까 도대체 어째야 좋을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데, 정말 신이 존재한다면 제발 도와주시라고, 이런 간절한 마음이 말이 돼서 말이죠. 마치 하나의 기도문처럼 계속 입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옆에서는 에리카도 유우코라는 존재한테 부탁이니까 이제 제발 그만하라고, 계획은 이제 그만두자고 엉엉 울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조금 지나서 에리카까지 그러니까 갑자기 유우코라는 존재의 얼굴이 보통의 여자애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리카를 보면서 한번 미소 짓는가 싶더니 다시 옆에 기절해 있는 에리카 엄마를 사키 언니죠. 손가락으로 가리키다가 일순간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사키는 그제야 자기 언니가 기절했다는 걸 알았다는데 그 뒤에 에리카도 바로 힘없이 쓰러지듯 기절한 모양이에요. 사키는 구조대에 연락해서 둘을 병원으로 데려갔고요. 나중에 깨어났을 때 에리카는 유우코라는 존재의 일도 자신이 하려고 한 일도 기억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키 형부가 해외 근무 임기를 마치고 일본으로 다시 돌아와서도 사키와 사키 언니 가족은 계속 그 집에서 살고 있고요. 그런 일이 있은 뒤부턴 에리카의 우울증도 깨끗이 나아서요. 평범한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에도 갈 수 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난 지금 사키가 사는 집 앞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을 때 말이죠. 사키 옆에서 어떤 여자아이가 계속 사키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키는 그 아이를 보지 못하는 듯 했어요.
사토시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일본 괴담을 얘기할 때면 일본 귀신들은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어떤 관계도 없는데 해를 끼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본 귀신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영화 곡성에서 미끼를 콱 물어버렸다는 그 대사가 생각나는데, 빙의를 경험했다는 사람들의 사례를 볼 때 그 사람들에게 어떤 특별한 사연이 없었다는 걸 보면 말이죠, 악한 존재는 그냥 악한 거구나 싶다랄까요. 어쨌든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은 나쁜 기운도 나쁜 일들도 없이 늘 좋은 일들과 좋은 기운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단패님들이시라면 어떤 사물에 귀신이 붙었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흔하디 흔한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 중엔 단연 인형이 최고가 아닐까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귀신 들린 물건 덕에 안전할 수 있었다면, 그런 경우라면 귀신이 붙어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사토시의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그럼 일본인 사연자 사토시의 기묘한 이야기,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몇 해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쌍둥이 여동생이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떠난 뒤에 여동생 신혼집 화단 앞에서 여자가 구조된 일이 있었어요. 발견 당시에 여자는 뭔가에 놀란 듯 거의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다는데, 그 와중에도 고통이 굉장히 심했는지 굉장히 큰 소리로 신음소리를 내서 그래서 다행히 늦지 않게 구조됐다는 말이었어요. 여동생 집 근처가 아니라 바로 여동생 집 앞 화단에서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자 여동생 남편 직장 동료더라는 거죠. 여동생 남편을 짝사랑했다든가 사귀고 있었다든가 한 게 아니라 그냥 단지 독신녀의 질투심에 여동생 창문 유리라도 깨놓고 가려고 여동생 집에 침입하려고 했다는 게 더 놀라웠어요. 결혼식까지 와서는 지켜보다가 이후에도 줄곧 집 앞에서 기다렸다는 거죠. 그러다 둘이 신혼여행을 떠나면서 집이 비었을 때 그때 집으로 침입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동생 집이 1층이었거든요. 1층이니까 베란다 쪽으로 시도하면 어찌어찌 가능하겠다 싶어서 그래서 베란다로 침입을 시도했다는데, 그런데 여자가 집에 들어가다가 놀라서 도망친 이유가, 도망을 치다 떨어진 이유가 기가 막히더라는 거죠. 집으로 들어가려고 베란다에 매달려서 문을 열려고 하는 그 순간 눈앞이 온통 새까맣게 어두운데 그 어둠 속에서 달빛에 비친 뭔가가 희끗하게 보이더래요. 그리고 그렇게 뭔가 보였다라고 생각한 그 순간, 그건 그 여자 앞으로 팍팍팍 걸어온다거나 달려오는 게 아니라 마치 순간이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쪽으로 빠르게 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베란다 유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는 서로 얼굴을 맞댄 것 마냥 마주보는 상태가 됐다고 하고요. 경찰 조사에서 한 말이, 진술도 상당히 구체적인데 붉은색 긴 소매 옷을 입은 일본 전통 인형이었다고 그래요. 그걸 본 여자는 겁이 난 나머지 실수로 낙상해버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1층이었기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고. 그리고 그 뒤에 그렇게 정신이 나간 것처럼 고통스러워하면서 비명을 지르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저나 여동생 부부나 그 얘기를 전해 들을 때 경찰은 조심스럽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지만요, 우린 웃을 수가 없었다는 거. 그 여자가 봤다는 그 붉은 긴 소매를 입은 일본 인형, 그거 실제로 존재하거든요. 저랑 여동생이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사주신 인형. 저는 남자 인형, 여동생은 여자 인형. 그리고 여동생은 결혼하면서 그걸 신혼집으로 가져갔고, 그때는 아직 가구라든지 신혼살림이 다 들어온 상태가 아니라서 거실 소파 옆쪽에 세워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우연히 옷 색깔이라든지 인형이라든지 그런 걸 맞췄다고 해도 말이죠, 여동생 부부는 신혼여행을 떠나면서 다들 그러잖아요. 커튼도 치고 문들도 잠그고, 장기간 집을 비울 땐 누구나 하듯이 여동생 부부도 커튼을 치고 덧문까지 확실히 잠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여자 말처럼 달빛이 거실을 비출 수도 없고, 여자가 집 안으로 들어왔다면 모를까 거실에 세워둔 일본 인형을
베란다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다는 거죠. 그냥 어떻게 어느 쪽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또 한 번은 그 뒤로 좀 지나서인데 여동생 집이 회사 근처고 다음날이 주말이기도 해서 놀러 갔을 때였어요. 암만 쌍둥이 여동생이라지만 신혼집이라 좀 꺼렸었는데 그래서인지 먼저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퇴근 후에 가게 된 날이었는데 그날은 낮부터 비가 엄청 내리더라고요. 동생 부부랑 전 베란다 앞에 앉아서 그렇게 엄청 내리는 비를 보면서 가볍게 한잔하고 있었는데 조금 지나서 띵동 초인종 누르는 소리가 들려요. 누구지 이 시간에? 그쪽으로 이사를 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낮엔 둘 다 일을 해서 동네엔 아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설마 전에 그 여자 관련해서 누가 왔나 싶더라고요. 저도 동생 부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때가 그렇게 늦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미 해가 지고 어두워진 시간이었거든요.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라면 방문이 실례가 되는 시간. 그리고 잠시 뒤 옆동에서 왔다면서 늦은 시간에 죄송하다고. 어떤 아주머니가 유치원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를 데려왔는데 엄마랑 딸이더라고요. 그리고는 아주머니도 너무 늦은 시간이라 내일 밝으면 가자고 했는데 여자아이가 아니라고, 안 된다고, 오늘 꼭 가야 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아이가 너무 보채니까 어쩔 수 없이 왔다고. 그때 아이는 우리 셋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누굴 찾는 듯 집안 쪽을 기웃거려요. 아이가 그러는 사이 아주머니는 우리한테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아주머니 말이 낮에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오는데 비가 갑자기 엄청 퍼붓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엄청 퍼붓는 비를 맞으면서 집에 가는데 여동생 집 베란다에서 붉은색 긴 소매옷을 입은 여자가 아이한테 손짓을 하더니 우산을 건네줬다는 말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땐 집엔 아무도 없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집안에서 붉은 그 긴 소매옷을 입고 있는 건 그 인형뿐인데 그 말을 하면서 아주머니는 여동생한테 우산을 건넸고 여동생은 아주머니가 건네는 우산을 보더니 자기네 우산이 맞다고. 그때 그 인형 문 쪽에서는 보이지 않는 위치라서 아주머니도 아이도 인형을 볼 수 없었는데요. 아이가 계속 낮에 우산을 준 여자를 찾으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그때 아이 엄마가 아이 보고 우산 드렸으니까 가자고 그러면서 아이를 끌듯이 데려갔고 둘이 간 뒤에 우리 셋은 자연스럽게 그 거실 안쪽에 있는 인형을 쳐다봤죠. 붉은색 긴 소매옷을 입고 무표정하게 서 있는 인형. 그런데 개인적으로 더 이상한 건 여동생은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천천히 그 인형 앞으로 가서는 인형을 조용히 품에 안는 거예요. 마치 여동생은 이미 그 인형에 대해서 뭔가를 알고 있는 듯 말이죠. 사토시 사회는 여기까지인데요. 지금까지 들어본 귀신 붙은 인형 이야기랑은 좀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소름 돋는 건 마찬가지네요. 제 개인적으론 거저준다고 해도 정중히 사양할 것 같은데요. 소유하고 싶지 않은 인형.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노 괴담집사입니다. 단팬님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영안이라든지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함께 있는 사람도 조금은 영향을 받아서 특별한 능력이 생긴다는 말.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일본인 사연자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20년 전쯤 겨울, 이건 대학생이던 시절에 경험한 실화입니다. 저랑 야마다 혼다는 같은 대학에 다니는 절친이었는데요. 그때 혼다의 사촌형이 업무 관계로 한 2년 정도 집을 비우게 돼서 그 집에서 살게 됐을 때 그때 경험한 아직도 잊지 못하는 기묘한 경험담이에요. 혼다의 친척형은 그 외동아들이라고 했는데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그 집을 물려받아서 혼자 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해외로 이제 장기 파견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집을 새로 내놓으려고 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혼다가 잽싸게 얘기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된 거고요. 물론 집을 관리하는 비용 외엔 따로 들 게 없었고요. 그 집은 오래전부터 혼단의 사촌네가 살던 집이라서 그런지 세월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작고 오래된 그런 단독주택이었어요. 구조는 방 3개에 거실 겸 주방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랑 야마다 그리고 혼다는 각각 방 하나씩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가장 큰 방을 혼다가 쓰지 않고 저나 야마다에게 쓰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혼다 사촌네 집이니까 그 크고 좋은 방을 자기가 써도 될 텐데 저나 야마다에게 사용을 하겠냐고 하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죠. 그 방에서 무슨 귀신이라도 나오냐고. 그랬더니 혼다가 진지하게 하는 말이 그 방에서 귀신 나와. 저랑 야마다는 잠시 그리고 웃었죠. 혼다가 그때 장난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혼다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감정이 없는 목소리로 난 분명 말했다. 혼다가 그렇게 나오니까 좀 싸늘한 분위기. 그런데 야마다가 절 슬쩍 보더니 사토시 내가 쓸게. 귀신 나오는 방. 저도 그냥 방을 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서 야마다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고요. 그리고 그날 우린 집 청소하고 바로 각자 방 정리하고 할 것도 없었어요. 오래된 가구들은 있지만 물건들이 없는. 그리고 혼다도 그런 것들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였고요. 그런데 며칠 뒤 아침에 야마다가 혼다한테 그러더라고요. 혼다, 네가 말한 그거 나도 본 것 같다 라고. 야마다가 밤에 물을 마시려고 주방에 나왔다가 방문이 열려있을 때 무심코 그리로 시선이 갔는데 자기 방 안에 어떤 어린 여자아이가 TV 앞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급하게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까 좀 전 그 아이는 보이지 않고 야마다가 혼다한테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전 옆에서 듣고 그리고 그날 전 좀 늦게 이제 저녁에 집에 들어갔는데 야마다랑 혼다가 야마다 방에 같이 있더라고요. 코타치 위엔 과자랑 이것저것 이렇게 차려져 있고 죄다 아이들만 좋아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말이죠. 그리고 야마다가 미안한데 나 여기서 살게 해달라고. 매일은 어렵지만 한 달에 한 번은 이렇게 과자랑 음료도 사오겠다고 그런 말을 하면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혼다는 옆에서 그런 야마다를 보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차려진 코타치 한쪽을 흐뭇하게 보고 있었어요. 전 저 녀석도 뭐 하는 거야 하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야마다와 혼다가 진지하게 그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괜히 저도 제 방으로 가다가 다시 야마다 방으로 돌아가서 저도 모르게 인사를 했고요.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난 뒤 야마다가 혼다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는데 그 느낌이 있는 것 같다고. 자기가 본 그 아이 홀령이 계속 있는 게 맞냐고. 그랬더니 혼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그 얼굴 표정도 좋고 혼자 즐겁게 놀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그런 말까지 하고요. 저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 분위기에 괜히 휩쓸려서 진지해지고 어쨌든 그때 야마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토시 너도 느끼거나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럼 우릴 이해할 텐데 말이지. 이상하더라고요. 분명 제가 정상적인 상황인데 그 둘하고 있으니까 마치 제가 도태된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셋은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 그날 전철을 타고 이동을 하는 중이었어요. 그때 다른 때보다 좀 한가하더라고요. 그런데 유달리 눈에 띄는 가족 단위 승객이 있었는데요. 엄마와 남자아이, 여자아이. 남자아이는 자리에 앉아서 신발을 벗고는 창 쪽을 보면서 막 아이답게 시끄럽게 떠들어대고 있었어요. 근데 반면에 그 엄마 옆에 자리를 두고도 엄마 앞에 서 있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요. 그 여자아이는 엄마 옷자락을 잡고 고개를 들어서 엄마를 쳐다보고 있었고요. 아무튼 그 남자아이는 굉장히 시끄럽게 굴었는데 아이 엄마는 애가 그러는데도 어떤 조치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부글부글하고 있는 분위기. 물론 우리 셋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다 터질 게 터진 거죠. 그 옆에서 그 모습을 계속 못마땅하게 보는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그 아주머니가 애들 엄마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주변에서도 아주머니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분위기였고요. 물론 우리 셋도 아주머니 말에 공감을 했고 그러자 아이 엄마는 아들 손을 잡더니 다음 역에서 내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상한 게 엄마 옷자락을 잡은 여자아이
그 여자애가 엄마는 내리는데 따라가지 않고 그냥 멀뚱히 바라만 보더라고요. 아이 엄마도 그 여자애를 챙기지 않고. 그래서 제가 아이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야마다랑 혼다가 제 손을 잡아요. 그리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 혼다가 제게 하는 말, 사토시 보이는구나. 그런데 아니야. 야마다도 그런 혼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전 둘이 저한테 왜 그러는지 몰라서 둘을 번갈아 가면서 잠깐 쳐다보다가 다시 여자애가 서 있는 그곳을 봤는데 거긴 여자애가 어디 갔는지 자리에 없었어요. 분명 그 자리에 있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전 다시 둘 얼굴을 쳐다봤는데 혼다가 말을 하더라고요. 너도 보이는 거야.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저도 묻지 않고 야마다와 혼다도 침묵. 그날 모임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제 눈엔 다른 날 보이지 않던 모습이 보였어요. 야마다 방에서 어떤 어린 여자아이가 코타치 앞에 앉아서 야마다가 놓은 과자와 음료를 마시면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 말이죠. 일본인 사연자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영안이나 영적인 능력이 옆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말, 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말 그대로라면 정말 신기하긴 할 것 같아요. 평소 경험하지 못한 기묘한 것들을 접한다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또 마냥 좋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밥 먹는데 다리 사이로 뭔가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책상에 앉아 있는데 밑에서 뭔가가 올려다보고 있다든지.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